투기 종목에서 체급은 몇 킬로그램 차이로 세분화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한 개 체중에서 0.5g만 초과하더라도 개체 실패로 간주하는 것이며 리바운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뒤바뀔 정도로 몸무게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게도 중요한 체급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큰 사람들을 상대하기 편하다고 말하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카오클라이 카엔 노르싱 선수입니다. 자이언트 킬러와 매트릭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카오클라이는 적정 체급이 패더급에서 라이트급 정도로 경량급에 알맞은 체급을 가지고 있지만 K1 무제한 체급에서 활약하며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케 하는 움직임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파이터인데요. 화끈함을 추구하는 일본의 격투기 팬들에게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해 항상 K1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그이지만 최용만 선수와의 대결로 인해 오히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마이티모, 알렉세이 이그나쇼프 같은 걸출한 선수들에게 업셋을 일으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뿌아까오와 더불어 K1의 대표적인 무에타이 파이터 카오클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83년 9월 13일 태국 북동부 중심부인 콘카인시에서 태어난 카오클라이. 그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카오클라이라는 이름은 태국어로 좋은 미래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오클라이가 무에타이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바로 괴롭힘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몸집이 유독 왜소하여 동네 친구들에게 갖은 괴롭힘을 당했고 매일같이 얻어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카오클라이가 8살 때 무에타이를 배우게 시켰고 부지런히 우유를 마시자 점점 몸집이 불어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에타이를 시작한 카오클라이. 대부분의 낙무 아이들이 그렇듯 카오클라이 역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합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는 9살 때 첫 시합에 나가 판정패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무에타이를 수련했고 중학교를 졸업하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이터의 길로 갈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관습 중 하나는 처음 스타디움이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단체를 옮기지 않는 것인데요. 카오클라이가 들어간 스타디움은 라자 담넌이라는 단체로 룸피니 같은 최상위권의 단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곳이며 카오클라이는 주로 66kg급과 70kg급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무에타이 경기에서 100전 이상의 전적을 쌓았고 이 중 90승 이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라자 남던의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판정 승리하여 처음으로 챔피언에 올랐고 같은 해 12월에는 슈퍼 웰터급 타이틀에 도전한 끝에 두 체급 타이틀을 따내게 되었죠.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카오클라이는 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KO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화끈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워낙 강자들도 많고 선수층이 두꺼운 무에타이 세계이기에 여간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두 체급 챔피언에 오른 뒤에도 얼마 가지 못해 패배하여 타이틀을 넘겨주었고 이후 승패를 반복하며 무에타이여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는데요. 카오클라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알리게 된 것은 바로 K1에 진출한 첫 경기, 그것도 2004년에 서울에서 열린 데니스강 선수와의 시합이었습니다. 참고로 데니스강 선수는 저희 차도로 채널 생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는 피지컬 깡패 연예인 줄리엔 강 씨의 친형입니다. 당시 데니스 강은 한창 전성기를 구사하던 시기로 MMA 9연승을 달리며 엄청난 포스를 뽐내고 있었고 비록 킥복싱 경기는 처음이기는 하나 명성으로나 체격적으로 모두 데니스 강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카오클라이는 이 경기에서 모든 한국 팬들을 경악시키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계속해서 로우킥 카운터를 허용하며 데니스 강 선수가 무난하게 경기를
경기를 잡아나가는 듯 했으나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간 카오클라이의 라이트 한 방이 제대로 꽂혀버렸고 그대로 데니스 강이 실신해버리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의 태국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죠. 이어지는 4강전의 상대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선수인 나카사코 츠요시. 두 선수의 몸무게는 대략 20kg 정도 차이가 났으며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체격차가 있어 보였는데요. 카오클라이는 하이킥을 시도하자마자 상체를 뒤로 젖혀 하이킥을 피해내는 놀라운 움직임으로 포문을 열었고 영화 옹박에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단발성이지만 임팩트 있는 공격으로 무에타이 리듬을 가져가는 카오클라이. 매트릭스를 연상케 하는 스웨이로 킥을 흘려냅니다. 사이즈의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츠요시. 카오클라이의 과감한 공격이 들어오고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압도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됩니다. 미끄러지듯 넘어지는 카오클라이. 다운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심판 고민하지 않고 다운을 선언합니다. 억울함을 어필해 볼 만도 한데 묵묵하게 숨을 고르는 카오클라이. 터치 클러브를 하자마자 들어오는 펀치 러쉬도 굳건히 방어해내고 플라잉 하이킥까지 보여주며 주도권을 잃지 않는데요. 카오클라이의 저돌적인 움직임은 멈출 줄을 모르고 이러한 압박에 나카사코 츠요시는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오로지 기량으로 체격 차이를 극복해내며 결승전까지 오르게 된 카오클라이. 결승전의 상대는 가라데가 출신인 코야스 신고 선수로 가라데가 다운 굵직굵직한 공격이 특징인 선수인데요. 경기 내내 카오클라이가 앞서는 모습이었으나 판정단은 무승부를 선언했고 연장전과 재연장전까지 간 끝에 카오클라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한국 시장을 겨냥한 데니스 강과 일본에서 밀어주는 두 파이터를 모조리 꺾고 K1 데뷔와 동시에 우승까지 차지해버린 카오클라이. 순한 외모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작은 체격, 태국에서 날아온 무명의 선수는 단번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카오클라이의 다음 상대는 게으른 천재로 유명한 알렉세이 이그나쇼프. 최근 10경기 성적이 9승 1패로 6연승을 달리고 있었으며 세미 슐츠와 바다 하리, 피터 아츠 등 S급 선수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오클라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패기를 보여주었고 기습적인 러쉬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들어갔죠. 카오클라이만이 할 수 있는 매트릭스 스웨이로 킥을 피해내고 웃어 보이는 여유까지 부리며 경기를 지배한 카오클라이. 이번에도 역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업셋을 일으키며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며 성공적으로 K1에 안착한 카오클라이. 그는 체육관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을 정도로 훈련에만 매진하며 다가오는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그는 당시 평소 체중이 70kg 후반대일 정도로 100kg을 쉽게 넘나드는 무제한급 선수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웠지만 무에타이 선수 시절 100전이 넘는 경기를 치르며 너무나 많은 감량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고통스럽게 감량을 하고 싶지 않았고 상대와의 스피드 차이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근접전을 펼쳐야 하는 경량급보다는 마음 놓고 아웃 파이팅을 펼칠 수 있는 무제한급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K1으로 온 뒤 무에타이에 비해 많은 돈을 벌게 된 카오클라이는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한 사나이인데요. 얼핏 봤을 때는 얌전해 보이고 격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카오클라이지만 팔꿈치와 무릎 공격이 난무하는 무에타이 경기를 실컷 겪고 나니 무제한급 선수들이 무섭지 않다며 외모와는 사뭇 다른 터프한 기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만난 첫 상대는 바로 마이티모 선수.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보다도 유독 몸집이 두꺼운 마이티모는 라이트 오버핸드 훅이 특기로 무시무시한 펀치 파괴력을 자랑하는 선수죠.
선수 안전을 위해 두 사람을 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체격 차이가 심해 보이는 상황. 경기 초반 몸무게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며 마이티모의 펀치에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마이티모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읽은 카우클라이는 완벽한 타이밍에 날아올라 플라잉 하이킥을 적중시켜버렸고, 그렇게 K1을 넘어 격투기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장면이자 명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K1에 진출한 뒤 무패 행진을 달리며 월드 그랑프리 준결승까지 진출한 카우클라이. 그는 4강전 상대로 무사시를 만나 고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수비 위주의 전략을 가지고 나온 무사시는 체격의 이점을 바탕으로 압박을 펼치면서도 일정한 거리만 유지한 채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철저하게 카운터 위주의 공격만 해주면서 야금야금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카우클라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신보다 큰 상대와 싸워왔던 무사시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입장에 놓이자 보다 더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3라운드를 마친 끝에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전 문턱에서 탈락했으나 경기마다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굳히게 된 카우클라이. 그가 무엇보다 한국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바로 최홍만 선수와의 경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2005년 서울 지역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내리 2연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올랐고, 당시 격투기에 데뷔하자마자 결승까지 올라온 최홍만 선수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K1 무제한급의 최단신 선수와 최장신 선수끼리의 대결, 그것도 결승전에서 몸무게 80kg, 키 38cm 차이로 진정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자 역대급 서커스 매치인 두 사람의 대결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승리한 최홍만 선수보다 패배한 카우클라이 선수가 더욱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한 방만 스쳐도 그대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카우클라이는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최홍만 선수의 공격을 피해냈고, 플라잉 하이킥으로 최홍만 선수의 얼굴을 맞추는 엄청난 대짝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카우클라이와 이를 쫓는 최홍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며 3라운드 동안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연장전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최홍만 선수가 미세하게 포인트에서 앞서며 지역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비록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준 카우클라이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오사카 대회에 출전하여 레이세포 선수를 만났습니다. 물론 마이티모만큼 두껍지만 훨씬 빠르고 가공할 펀치력까지 갖춘 레이세포는 그야말로 카우클라이에게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상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세포 역시 여유롭게 도발을 하며 카우클라이를 상대했고, 공격을 하는 쪽이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무리 프로 시합이라지만 왠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괴롭히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이 경기. 그러나 카우클라이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신이 할 것에 오롯이 집중하며 최선을 다했고, 매트릭스 디펜스까지 여러 번 보여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끝끝내 3라운드까지 버텨냈으나 판정 패배한 카우클라이. 그는 이처럼 경기마다 훨씬 큰 사람과 싸우는 것이 불리하게 느껴지지 않냐는 질문에 경기에서 지던 이기든 자신에게 격투기는 스포츠일 뿐이며 오직 최선을 다할 뿐 승패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큰 선수들만 연이어 상대했음에도 늘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카우클라이기에 만약 적정 체급에서 싸운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오히려 큰 선수들이 상대하기 편하다는 그의 말처럼 막상 비슷한 체급의 선수를 상대하자 오히려 기량이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이세포와의 경기 후 겨우 3주도 안 돼서 다시 링에 오른 카우클라이. 그는 K1 맥스의 잔뼈가 굵은 선수인 사토 요시히로를 만나 K1 데뷔 후 처음으로 경량급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요시히로에게 카우클라이는 아웃파이팅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고,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힘든 경기
경기를 치러야 했죠. 또한 평소답지 않게 체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낸 카우클라이는 계속해서 주도권을 빼앗아 오지 못하며 다소 허무한 패배를 맛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시점으로 카우클라이의 분위기도 슬슬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자 담넌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들급 타이틀전에 도전했으나 패배했고, 상성상 괜찮은 듯 보였던 아마다 히로미와의 경기도 무승부에 그쳤죠. 또한 이미 2차례나 꺾었던 나카사코 츠요시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는 시종일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편파 판정을 당하며 패배해버렸고, 기세 좋게 잘 풀어가나 싶었으나 타이론 스퐁의 한 방에 걸려 그대로 KO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승리보다 패배가 많아지며 조금씩 팬들에게 잊혀져 갈 때쯤 카우클라이는 또다시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냈으니 바로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소개드렸던 태권도 파이터 박용수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태권도 대 무에타이라는 이색 대결이자 중량급과 경량급의 대결. 카우클라이는 평소와 다르게 최대한 공격을 아끼며 로우킥만 차주었고, 박용수 선수의 큰 공격을 피해내며 빈틈을 공략했습니다. 이에 박용수는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빠른 발차기로 대항했고, 오히려 카우클라이가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며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사이즈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카우클라이가 압박하는 쪽으로 양상이 바뀌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여유를 찾는 쪽은 카우클라이였습니다. 냉정하게 로우킥을 노려주는 카우클라이, 체력마저 떨어진 박용수의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카우클라이가 경기를 지배하며 판정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후 카우클라이는 체급을 넘나들며 경기를 가졌습니다. 프랑스와즈 보타와 명현만 선수 등 헤비급 선수들과의 시합을 마다하지 않던 카우클라이는 80kg 안팎의 체급에서도 활동하며 다양하게 경기를 가졌고, 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싸우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죠. 그렇게 2012년 12월에 가진 경기를 끝으로 링에서 모습을 감춘 카우클라이. 그는 K1 선수 시절 은퇴 후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는 싱가포르의 명문 MMA 체육관인 에볼브 MMA에서 타격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 분 있다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스로 자신보다 큰 선수들과 싸우기를 희망하며 거인들을 쓰러뜨렸던 무에타이 파이터 카우클라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 이제는 웬만해서는 볼 수 없는 그때 그 시절의 서커스 매치가 새삼 반갑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팬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안겨줬던 카우클라이 선수는 격투기가 자리 잡지 않았던 그 당시보다 체급이 정리된 지금 와서 보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